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집거상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는 물론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친박 핵심 중진 의원들은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서청원 전 대표 등은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의 퇴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정현 대표 등은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입장에선 친박들마저 이런 논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한 번의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야당은 특검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하게 돼 있고 청와대는 금요일까지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야당들과 새누리당 비박들의 탄핵 단일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새누리당 6명의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비박계가 추천하는 후보 3명 중 1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자 합의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다. 이런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얘기 어제 6인 중진 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분이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서청원, 정가빈, 최경환, 유기준, 윤상현 의원 같은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고리로 한 명예로운 퇴진을 직접 건의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또 이거 일부에선 부인을 논의는 그러니까요. 했지만 그죠? 네, 건의는 얘기가 서로 다르시더라고요. 다르죠.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친박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 고민들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대통령께 의사 전달이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통령께 이제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퇴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걸 받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탄핵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국회에서는 그 절차를
일단 진행하면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제 이와 관련된 결단을 내리시고 입장을 발표하신다면 그 입장을 들어보고 저희가 그때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대국민 사과가 나올 거라, 아니, 대국민 3차 뭐 담화든 사과든 뭐 무슨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이 검찰 수사 대면 조사 요구 마지막 날이었고요. 근데 이제 어제 변호인은 대면 조사 안 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사실은 이번 주쯤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어제 변호인이 이제 대면 조사 안 하겠다고 한 거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지금 뭐 그저께 원로들 회동이 있으셨고 어제 이제 친박 지도부 친박 그 중진들이 또 요청한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면 대국민 담화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근데 이와 관련돼서 별다른 뭐 지금 이제 그동안 청와대의 입장은 뭐 잘못한 거 없다라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이라면 이 명예로운 퇴진을 받기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새누리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중진 6인 협의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박계에서 비대위원장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중진 협의체에서 추대하게 된다. 뭐 이런 모양이죠. 이게 이제 사실 왜 비대위를 구성하느냐 막 다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이미 뭐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도 탄핵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그렇죠. 뭐 당 지지율이 지금 뭐 국민의당보다 더 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저희 스스로 해체 수준에 저는 발전적 해체라는 말을 했는데요. 발전적 해체하고 재창당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사실 당이 당 역할을 못하고 국회가 국회 역할을 못하게 한 이 사건 국정농단과 관련된 책임 있는 분들 이선 후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비대위가 꾸려져야 되고요. 그 비대위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지도부 사태가 제일 먼저 첫 단추인데요. 사실 이제 이 6인 협의체를 하면서 이제 이걸 자꾸 논의하자고 이제 저희가 뭐 소위 친박 중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도부 사태를 담보하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처음 회의를 하면서부터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논의해도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겠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담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어제 그런 비주류가 3인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주류 측에서 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해보자 이런 합의를 했는데 저희 회의가 끝나자마자 뭐 이정현 대표 또 지금 이제 친박 그 최고위원이 뭐 이제 아주 일축해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의 논의를. 그래서 이 논의가 과연 효력이 있는 건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친박들은 어쨌든 탄핵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제 그 탄핵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방법인데 뭐 탄핵은 불명예스럽다 해서 안 하겠다는 취지겠죠. 바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탄핵을 지금 비박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친박들은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뭐 지금 비대위를 비박계에서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게 친박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솔직한 얘기죠. 비대위는 사실 친박 입장에서 이렇게 나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을 뭐 서로들 당을 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저희 중진협의체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친박 측의 입장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사실은. 그 무슨 의미죠? 바뀌었나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친박 중진들이 모여서 뭐 청와대에게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지 않고, 뭐 질서 있는 퇴진
전국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뭐 비대위나 이 당의 권한도 놓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정현 대표가 친박 지도부와 그러니까 사실상 친박의 주류들과 밀접한 정말 대화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또 한 네. 가지 궁금한 게 남경필 지사나 김용태 의원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탈당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의 애착 때문에 안 하나요? 비박들이요. 뭐 사실은 이 탈당이라는 것은 저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새누리당을 어떻게든지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가 정말 저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책임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그 새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이 새누리당에서 다시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새누리당이 이제 그동안 정통 보수 정당의 그 길을 걸어왔는데 이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탈당하는 것이 수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먼저 당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탄핵은 어떻게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탄핵을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실 이제 이 탄핵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하고 지금 저희가 뜻을 모은 의원님들이 투표하시면 탄핵은, 가결될 거라고,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탄핵 소추안의 내용,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잘 지적하셨던데, 탄핵 소추안 내용이 모두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 모두들 동의하는 게 예를 들면 안 되는 사례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부분하고 이제 저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여당 의원들도 무리하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탄핵 소추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탄핵 소추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일종의 뭐 야권의 주장을 담는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걸 내야지만 우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이 들어야지만 우리 여당 의원들도 좀 더 많이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법적인 부분도 이게 불필요한 것을 많이 포함시켰을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있어서 탄핵 심판 결정을 받는 데 있어서 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어떻게 발의하는지 오늘 안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일한? 뭐 거의 그렇다고 저도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비박 분들은 언제 받아보세요, 그거를? 그거는 저희가 야당하고 협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야당이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그것이 나오면 나오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대통령은 집거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무부 장관 사표는 수리가 됐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지난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사의 표명하는 것이 아마 맞는 수순일 겁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뭐 수석까지 사표 받기는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설득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기영 수석은 어쨌든 사의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일 탄핵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황교안 체제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뭐 야당이 실기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탄핵안이 가결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는데요. 뭐 그 이후에 책임 총리를 다시 추천할 수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야당이 실기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차례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친박 중진들 좀 아까도 이게 말이 좀 갈리긴 갈리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논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예. 어제 새누리당 그 친박 중진들 8인이 이제 회동을 했다고 그러죠. 이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그 정가빈,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을 했는데 주로 서청원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좀 물러설 곳이 없는 것 아니냐. 탄핵될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이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 큰 토를 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 탄핵보다는 그 명예퇴진이 좀 낫겠다. 이제 예. 이런 의견이 이제 많이 이뤘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나 그 이제 일부는 무슨 소리냐. 아직 박 대통령이 자기 그 반론권도 행사를 못 했는데 지금 탄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만둘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한편에서는 개헌을 고려를 해서 그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물러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제 아무튼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정무수석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이 말을 이제 전해 듣고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예. 아니 근데 어쨌든 해석이 분분해요. 예? 그렇죠. 네. 소멸이나 혹은 청산 위기에 놓인 그 친박의 자구책 아니냐. 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새누리당 그 비박 쪽에서는 이제 앞서 그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좀 탄핵이 그 가시화되자 약간은 그 김을 빼내는 지연전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도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그 친박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의원들 그 탄핵하지 못하도록 탄핵 안에 이제 그 반대하도록 협박 해위하면서 탄핵안 그 통과 처지에 그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또 이 야권에서는 그 내년 대선을 위한 좀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청와대가 교감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심각히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죠. 이게 힘든 맞습니다. 건데 청와대에서 그런 생각 없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친박으로서도 이제 당장 탄핵이 가시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별다른 말하자면 선택이 없다. 예.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탄핵 소추안이 마련이 오늘 중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를 이제 오늘 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제3자 그 뇌물 혐의 포함 여부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제 이를 그 탄핵 소추안에 그 포함시킨 반면에 이 국민의당은 그 정상 참작 사유로만 좀 넣자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또 세월호 참사나 이제 국정교과서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 정의당은 이걸 다 넣었지만 다른 두 야당은 그 신속한 그 헌재 심의를 고려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제 그 야3당 오늘 중으로 그 단일안을 마련을 해서 내일 이제 이를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하고 예. 모레 처리할 계획이죠. 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진 않는데 이 국민의당이 지금 제일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을 확실히 들어요. 요새 제가 보면. 네. 이 참, 어쨌든 3당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뭔지,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 말이에요. 검찰 조사 분명히 성실히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거부를 하고. 네.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표는 수리했는데 저는 청와대에서요. 그 민정수석 최재경 그 사표를 보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청와대에서 사표 보류라는 얘기 처음 들어요, 이게. 보류란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죠. 사표 수리면 수리고 반려면 반려죠. 네, 그렇습니다. 보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모레 탄핵안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2일 이제. 2일이죠. 네, 그 다음 날에 네. 좀 먼저 좀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게 최재경 이제 그 민정수석의 그 거치가 좀 주목이 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 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그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표는 수리를 했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은 보류를 했다.
이 반려가 아니라 이제 보류라는 건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건지 싶은데 네. 이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 한 인터넷 신문과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그 검찰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 특검 상황에 대해서는 뭐 관여를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알 수는 없겠으나 아무튼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사퇴 의사가 분명함을 좀 내비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좀 되고 있죠. 예. 이 박 대통령의 변호인 그 유영하 변호사 이 변론 준비가 좀 미흡하다. 준비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또 시국 수습 등으로 박 대통령이 굉장히 분주하다. 예. 이런 이야기로 이제 29일 오늘 예정된 검찰 조사 영화 속도가 바뀌었는데요. 시국 수습을 그걸 위해서 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지. 그리고 뭐 특검 임명도 있습니다. 특검 임명이야 야당이 하는 건데 왜 네. 청와대가 그것 때문에 바빠요? 대통령이 이제 그 결정만 하면 되는 글쎄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 누구나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 글쎄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도르코 페이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예, 지금 시각 7시 38분 2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 부쩍 늘어났는데요. 특히 강 동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강변북로도 밀립니다. 가양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 강 서쪽으로 가는 길 잠실권 통과하는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밀리고 있고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도 역시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서부안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요.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안양천로도 교통량이 늘어났는데요. 오금교에서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도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국정교과서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밀실 편찬 비판을 받아온 지필진 명단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교과서 보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일부씩 이렇게 보좌관들이 체크해 준 위주로 일단 봤습니다. 예. 그 쭉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당초부터 이 국정화 추진 때부터 많이 지적들을 했었는데요. 일단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었고 또 과정이 투명하지가 못했습니다. 역시 뭐 결과도 좀 편향된 교과서다 이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느낌이나 인상을.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랬었죠. 이 동기가 원래 순수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든 그 친일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 독재도 어떤 뭐 옹호하거나 좀 미화할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뭐 역시 그 예상 그대로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그 친일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그 종전 검인정 교과서에 비해서 그 분량에 있어서도 아주 대폭 축소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중학교 역사 교과서 2 두 번째 그 역사 교과서 2에 보면은 단 10줄이 전부입니다. 친일에 대한 기록이 10줄.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를테면은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관여에 의한 행위다라고 기소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건 일본의 어떤 군사력에 의한 강제 동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관여하고 강압은 다르죠. 그래서 관여해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인지 아니면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인지 좀 혼동이 갈 정도이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독재 부분도 굉장히 그냥 서술적으로 평이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양이 적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역사 교과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지필진 명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그 지필진이라든지 지필 기준도 당초 뭐 사전에 공개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면서 나왔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뉴라이트 학자들로 대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현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은 거의 없고 그 뉴라이트 계열에 들어갔던 분들이 현대사 부분을 이렇게 책임지고 집필을 했는데 과연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집필해도 되는 것인지. 하여튼 근데 그 현대사 전공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학자도 정치사가 있고요.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도 경제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역사학자들보다 그쪽 경제사나 정치사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분들의 성향이 그 역사를 이제 전공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나 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로 활동을 좀 해오신 이런 분들이에요. 그동안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거나,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미화를 하거나, 또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이 또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대단히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요, 제가 JTBC 보도를 보면은요, 역사 교과서가 국사 편찬위에서 상당 부분 그 초고를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를 시킨 거 아니냐. 이것은, 지난 25일 날 저희들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어떤 질문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들도 조만간. 이게 한 군데에서 나온 보도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그렇습니다. 거였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조만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임위를 열어서 체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정 교과서와 함께 국정 교과서도 하나의 선택지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이제 그런 것은 그때 이준식 장관께서 25일 날 저희 상임위에 출석해서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국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근데 그건 거민정으로 가면 거민정이지. 거민정 교과서들 속에다가 또 나라에서 만든 국정교과서까지 집어넣어서 선택하게 만든 다음에는 저는 선택을 받을 수도 없으리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선택하게 놔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게 국민들을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국민들을. 그거는 국민들을 가지고 시험하고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서는 국정교과서 강릉시 교육부 폐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육부라는 데가 그동안도 많이 어떤 편향성을 가져 있어가지고,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 각종 정책을 갈팡질팡하고, 또 편향되게 끌어온다라는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고, 그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도 위배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률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이것은 역사교과서 이전에도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이번 그 역사교과서를 보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편향된 입장을 보인다면은, 이건 정말 교육부의 존재에, 의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이런 교육부라면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총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정교과서요. 그죠? 지금 찬성하는 분들이 누가 찬성하는지 참 모를 정도로. 원래 한국교총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그런 대로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그 입장을 분명히 반대 입장으로 바꿨죠. 그래서 바꿔서 어떻든 이 역사교과서는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고 종전 사실은 거민정 교과서 이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문제제기에 의해서 다 수정들이 된 사항들이에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국사 교과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탄핵이 처리가 되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교과서에서 찬성하는 세력이 참 없다. 이렇게 되면 그때 자동적으로 이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가 이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교과서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아주 밀접한 이런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저는 운명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문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정조사에 또 해당되는 게 많죠. 교육문화 교문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2대 예를 들면 부정입학이라든지요. 그럼요. 사실은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저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재단 K스포츠 문제, 이화여대 부정입학, 부적정한 학점관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또 나름대로 우리 유성을 의원께서 상당히 국정조사에서도 많은 활약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교문위원 출신들이 이번에 국정조사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이어가면서 진실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나라는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몇 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참 정말 힘들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문위가 참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글쎄요.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있고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도 있고 또 미래재단 K스포츠로 비롯되는 최순실 사태 문제도 있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